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공평한 자원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시간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당신에게 시간은 친구가 아니라 당신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가장 잔인한 포식자가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30대입니다. 적당히 벌고, 적당히 쓰고, 가끔 떠나는 해외여행과 맛집 탐방으로 소확행을 즐깁니다. 노후 준비? 그건 나중에 문제지라고 생각하며 넘깁니다. 하지만 당신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기계는 당신이 멈춰있는 동안에도 쉼없이 돌아가며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불길하고도 소름 끼치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겁니다. 주제는 간단합니다. 만약 당신이 30대의 자산 형성을 포기한다면 당신의 40대와 50대는 어떤 모습일까? 이 시나리오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 30대의 평균 부채 1억 1,300만 원, 실질 저축률 감소, 그리고 노인 빈곤율 40.4%라는 차가운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된 예정된 미래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 시계 바늘을 조금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십시오. 이것은 곧 당신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시각 12월 31일 밤 11시 59분. 당신의 나이는 39세입니다. 화려했던 30대의 마지막 1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송년회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당신은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켜 은행 앱에 접속합니다. 0초 40세가 되는 순간입니다. 화면에 뜬 숫자는 냉혹합니다. 마이너스 1억 1,300만 원. 대한민국 30대 가구의 평균 부채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과 신용 대출이 뒤섞인 이 숫자 뒤에 당신이 실제로 소유한 순자산은 영원에 수렴합니다. 아니,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당신이 마셨던 스타벅스 커피, 할부로 긁은 명품 가방,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오마카세 사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오직 갚아야 할 돈뿐입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술기운이 확 달아납니다. SNS를 켭니다. 동기 김대리는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를 샀다며 등기 권리증 사진을 올렸습니다. 입사 동기 박 과장은 미국 주식으로 연봉만큼 벌었다며 수익률을 인증합니다. 당신은 그동안 욜로, 아요로를 외치며 현재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매월 25일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로그아웃해버리는 통장 잔고로 돌아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물리적으로 꽉 막힌 듯한 답답함.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치솟으며 뇌가 생존 위협을 감지했다는 신호입니다. 5분 후,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복리 계산기를 켜봅니다. 재테크 전문가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했던 복리의 마법을 확인해보기 위해서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30세부터 매달 100만 원씩 연 5% 수익률로 저축했다면 지금쯤 당신의 손에는 약 1억 5천만 원의 종잣돈이 쥐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은 60세가 되었을 때 약 4억 원으로 불어났겠죠. 하지만 당신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계산기 화면에는 붉은 경고등이 켜집니다. 지금부터 30대에 놓친 자산을 따라잡으려면 당신은 매달 30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3배입니다. 당신의 월급은 지난 10년간 고작 20% 올랐는데 당신이 감당해야 할 노력의 강도는 300% 증가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흐릅니다. 당신은 단순히 돈을 모으지 못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고 다시는 구매할 수 없는 무기인 시간이라는 레버리지를 영원히 상실했습니다. 자본주의 게임에서 초기 자본 없이 시간마저 잃었다는 것은 전쟁터의 알몸으로 던져진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재앙의 서막입니다. 재앙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 시간은 빠르게 흘러 40대에 진입한 지 1시간 뒤로 이동합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립니다. 집주인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5천만 원 올리거나 반전세로 전환하겠습니다. 2년마다 돌아오는 이 문자는 마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당신에게는 모아둔 목돈이 없습니다. 선택지는 단 하나, 은행 대출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뉴스에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소식이 도배됩니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같은 용어들이 당신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에서 7%로 치솟습니다.
매달 100만 원 나가던 이자가 갑자기 170만 원이 됩니다. 당신의 가처분 소득 중 40% 이상이 공중분해됩니다. 숨만 쉬어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당신은 이제 저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상태, 즉 구조적 저축 불능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3일 뒤 아내 혹은 남편과 말다툼이 시작됩니다. 아이의 영어 학원비 결제일입니다. 친구들은 아이를 영재학원에 보내네 국제학교를 알아보내 하는데 당신은 동네 보습학원비 3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교육비 지출이 정점에 달한다는 40대의 문턱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은행 창구 직원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 증액. 안 될까요? 직원의 난처한 표정이 당신의 비참함을 증명합니다. 거절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당신은 강제로 요노, 아요노, You only need one 트렌드에 합류합니다. 꼭 필요한 것 하나만 사고 절약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 커피는 회사 탕비실 믹스커피, 옷은 3년 전 산 것을 그대로 입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불어난 고정비, 즉 대출 이자와 월세가 당신의 수입 대부분을 거대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깨닫습니다. 절약은 자산을 불리는 수단이지 가난을 탈출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30대에 만들어 놓은 자산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40대의 노동소득만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당신의 가족은 길거리로 나앉게 되니까요. 쳇바퀴는 점점 더 빨리 돌아가고 당신의 다리는 후들거립니다. 시뮬레이션 가속. 이제 1개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개인의 경제적 문제를 넘어 가족과 사회 시스템의 붕괴로 확장됩니다. 1개월 후 새벽 3시에 전화가 울립니다. 고향에 계신 80대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입니다. 뇌졸 중입니다. 당장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간병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비상금 1,000만 원조차 없습니다.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상황은 비슷합니다. 서로 눈치만 보며 내가 좀 더 내라는 고성이 오갑니다. 일본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8050 문제가 당신의 거실에서 현실화됩니다. 80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50대 자녀의 빈곤. 당신은 아직 40대 초반이지만 부모님의 의료비라는 거대한 파도가 당신의 얄팍한 경제적 방파제를 무너뜨립니다. 매달 200만 원씩 들어가는 요양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당신은 결국 아이의 학원을 끊고 적금이라도 깨려 하지만 깰 적금조차 없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6개월 후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비상 경영 선포, 조직 효율화. 듣기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론은 하나, 구조조정입니다. 당신의 책상 위에 희망퇴직 신청서가 놓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비자발적 은퇴 연령은 49.3세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당신에게 이 시기는 10년이나 일찍 찾아온 것 같은 공포로 다가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짐을 쌉니다.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상사에게 매달립니다. 야근을 자처하고 휴일을 반납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냉정합니다. 당신의 연차에 비해 성과가 아쉽군요. 30대의 자기 개발 대신 욜로를 즐겼던 시간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산 소득, 이자, 배당금이라는 안전판이 없는 당신에게 월급의 중단은 곧 생존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1년 후 당신의 가계 경제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근로소득은 불안정해졌고 자산소득은 0원이며 지출은 감당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에 접속해봅니다.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액은 월 80만 원 남짓. 현재 물가로도 턱없이 부족한데 20년 뒤 물가를 고려하면 껌값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봅니다. 60세부터 90세까지 30년의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 자금은 약 7억 원. 하지만 현재 당신의 자산 상태로는 약 5억 원 이상의 적자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5억 원을 메우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정 내 불안은 극에 달합니다. 주거 불안은 부부싸움의 도화선이 되고 자녀는 부모의 눈치를 보며 꿈을 포기합니다. 아빠, 나 대학 안 가고 그냥 알바할게. 자녀의 이 한마디가 당신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가난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까지 갉아먹는 바이러스입니다. 당신의 가정은 이제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 빚을 공유하는 채무 공동체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시계를 아주 멀리 돌려보겠습니다. 10년, 20년, 그리고 30년 후. 당신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10년 후. 당신은 50대 중반입니다. 친구들 중 30대에 착실히 자산을 모은 이들은 파이어족이 되어 은퇴를 즐기거나 여유롭게 자신의 사업을 꾸립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즐깁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요. 하지만 자산이 없는 당신에게 인플레이션은 재앙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2만 원이 넘는 시대. 당신은 부족한 5억 원을 메우기 위해 30대보다 3배 더 지독하게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노안이 와서 모니터 글씨가 흐릿하고 조금만 무리해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픕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니 고임금 직종으로의 재취업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당신이 향하는 곳은 육체노동 현장이나 단순 서비스직입니다. 배달 플랫폼, 대리운전, 건설 현장 일용직, 30대의 커피를 마시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일들이 이제는 당신의 유일한 생명줄이 됩니다. 20년 후, 당신은 60대 후반입니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통계의 유숫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용돈 수준에 불과하고 주거비와 식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이때 가장 무서운 적이 찾아옵니다. 바로 병입니다. 스트레스로 혹사당한 당신의 몸은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암, 당뇨, 고혈압. 병원에 가야 하지만 병원비가 무서워 약국에서 진통제로 버팁니다. 유병장수, 유병장수. 아픈 채로 오래 사는 것. 축복이어야 할 장수가 당신에게는 형벌이 됩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시대. 당신은 고통 속에서 수명을 연장당합니다. 30년 후, 당신은 75세입니다. 은퇴. 그런 단어는 사치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지하철 첫 차를 탑니다. 빌딩 청소, 아파트 경비, 폐지 수집.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일을 쉬면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경로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봅니다. 차창에 비친 당신의 얼굴은 깊은 주름과 피로로 얼룩져 있습니다. 만약 그때, 30대였던 그때,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더 모았다면?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당신이 30대에 저축하지 않은 대가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강제 노동이라는 무기징역형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끔찍한 결말은 따로 있습니다. 당신의 가난이 자녀에게 세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을 부양하느라 자산을 모으지 못한 당신의 자녀 역시 40대가 되어 당신과 똑같은 전철을 받고 있습니다. 가난의 굴레는 유전자처럼 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당신의 집안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하위 계층으로 완전히 고착화되었습니다. 사회 전체로 시야를 넓혀볼까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넘습니다. 거리는 활력을 잃었습니다. 노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청년들은 부양 부담에 짓눌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합니다. 세금은 폭증하고 내수는 침체됩니다. 대한민국은 활력을 잃은 회색의 도시, 거대한 양로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30대에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만든 거대한 나비 효과입니다. 숨이 막히시나요? 공포스러우신가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당신이 본 이 끔찍한 지옥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화면을 끄면 당신은 다시 30대 혹은 40대 초반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는 아직 0분일지 모르지만 당신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시나리오를 멈출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라고요. 40대에 진입한 후 자산을 형성하려면 30대보다 3배의 노력이 필요하고 50대에는 10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한다면 1배의 노력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오늘 아낀 100만 원은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30년 뒤 당신이 폐지를 줍지 않게 해줄 존엄성이며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지 않게 해줄 자유의 몸값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십시오. 배달 앱을 지우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고 단돈 1만 원이라도 저축 계좌로 옮기십시오. 복리의 마법을 당신의 적으로 만들지 말고 당신의 가장 강력한 아군으로 만드십시오. 우리의 시뮬레이션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짜 인생 시뮬레이션은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선택하십시오. 75세까지 일하는 유병장수의 지옥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준비된 자유를 얻으시겠습니까? 미래의 당신은 지금 당신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성장이라는 단어에 중독되어 살아왔습니다. 매년 월급은 조금이라도 올라야 하고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해야 하며 기업은 작년보다 더 많은 물건을 팔아야 한다고 믿죠. 이것은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약속한 달콤한 환상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풍선에 바람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터지거나 혹은 서서히 쪼그라들기 마련이죠. 오늘 우리는 아주 불쾌하지만 통계적으로 매우 유력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려 합니다.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심장이 멈추고 피가 거꾸로 솟는 마이너스 성장의 세계입니다. 당신이 가진 자산, 당신의 직장, 그리고 당신의 가족에게 닥칠 이 끔찍한 시나리오는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숫자는 당신을 향해 경고등을 켜고 있으니까요. 자,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지금부터 대한민국 경제가 붕괴하는 과정을 초단위로 아주 냉정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회견장.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의 입술이 무겁게 떨어집니다. 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2%로 수정합니다. 1998년 외환위기, 2020년 팬데믹을 제외하고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구조적 역성장이 공식화되는 순간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주식회사의 폐업 경고장과도 같죠. 당신은 아직 이 뉴스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의도의 지하 벙커에 있는 슈퍼컴퓨터들은 다릅니다. 고빈도 매매, HFT, 알고리즘들이 코리아, 셀이라는 명령어를 0.001초 만에 실행합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이 징울립니다. 긴급경제속보라는 불길한 헤드라인과 함께 화면 속 숫자들이 붉은색에서 파란색으로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원 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인 1,400원을 넘어 순식간에 1,500원, 1,600원을 돌파합니다. 당신의 해외 직구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들의 가격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게 될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신흥국이 아닙니다. 그저 침몰하는 배일 뿐이죠. 5분 만에 수조 원의 자금이 국경을 넘습니다. 이것은 캐퍼텔 플라이, 즉 자본 도피입니다. 주식시장은 비명을 지릅니다.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되었다는 알람이 뜨고 곧이어 모든 거래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됩니다. 차트는 멈췄지만 공포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바로 은행 앱을 켜는 것이죠.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5천만 국민이 동시에 자신의 돈을 확인하려 합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모바일 앱 화면에는 빙글빙글 도는 로딩 아이콘만 떠 있습니다. 현재 접속자가 많아 서비스 이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건조한 안내 문구는 당신에게 전례 없는 공포를 심어줍니다. 내 돈이 거기에 그대로 있을까? 숫자로만 존재하던 내 전 재산이 정말로 안전한 걸까? 당신은 식은땀을 흘리며 새로 고친 버튼을 연타하지만 서버는 이미 기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의 뱅크런, 그 서막입니다. 점심시간, 당신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카드를 내밉니다. 하지만 단말기에서 승인 거절 메시지가 뜹니다. 통신망은 멀쩡하지만 결제 대행사, 더엔, 서버가 과부하로 마비된 것입니다. 식당 주인은 불안한 눈빛으로 현금 없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당신의 지갑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신용, 크레디트, 이라는 가상의 믿음 위에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이 깨지는 데는 불과 3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거리의 은 기기 앞에는 벌써 수십 미터의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 화면에는 붉은 글씨로 현금 부족이라는 메시지만이 깜빡일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더 이상 경제 성장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거대 기업들이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했다는 소식으로 도배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돈이 나가는 모든 구멍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회사 사내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옵니다. 신규 채용 전면 취소,
법인카드 사용 중지. 그리고 가장 끔찍한 문장. 무급 휴직 신청 안내.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의 책상 옆에서 웃으며 커피를 마시던 동료가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사무실 공기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협력업체들은 결제 대금을 받지 못해 줄도산의 위기에 처합니다. 어음이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 공장의 기계도 멈춥니다. 한국 가계 자산의 70%는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형적인 구조죠. 금리가 폭등하자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샀던 소위 영끌족들의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10%를 돌파합니다. 월 150만 원이던 이자가 300만 원이 되는 기적을 당신은 목격하게 됩니다. 부동산 앱에는 급매, 초급매, 급급매가 쏟아지지만 거래는 공건입니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황금성이 제로가 되는 것, 당신의 아파트가 거대한 콘크리트 감옥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공포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멱살을 잡고 법원 경매계는 밀려드는 서류로 업무가 마비됩니다. 환율이 1,700원을 넘자 수입 물가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한국은 에너지와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동네 마트의 풍경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밀가루, 식용유, 기저귀 같은 필수재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2배, 3배로 뜁니다. 1인당 라면 한 번들 한정 판매라는 안내문이 붙자마자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며 진열대로 돌진합니다. 당신은 카트 안에 담긴 초라한 식료품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인가? 안타깝게도 배고픔 앞에서는 시민의식도 질서도 사치일 뿐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문명의 껍데기가 벗겨진 인간 본연의 생존 본능입니다. 경제학에는 오쿤의 법칙, 오컨주로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장률이 하락하면 실업률은 급격히 상승한다는 이론이죠. 이제 이론은 현실이 됩니다. 실업자 수가 200만 명을 돌파합니다. 강남 테헤란로, 판교 테크노밸리의 화려한 빌딩 숲에서 쏟아져 나온 화이트 칼라들이 거리로 내몰립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던 당신의 친구, 혹은 당신 자신이 해고 통지서를 받습니다. 퇴직금은 빚을 갚는 데 쓰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텅 빈 거리, 치솟는 재료비,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 임대 문이 가 붙은 상가들이 도미노처럼 늘어납니다.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은 곧 당신의 이웃 5명 중 1명이 생계수단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 1880조 원, 이 거대한 숫자가 드디어 이빨을 드러냅니다. 금리를 견디지 못한 한계차주 300만 명이 채무 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로 전락합니다. 은행들은 부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로 인해 연쇄 파산을 선언합니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려 하지만 세금 낼 기업도 사람도 줄어든 상태에서 국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당신의 아파트 우편함에는 압류예고 통지서가 꽂히고 밤마다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한강 다리 위를 서성입니다. 중산층이라는 단단했던 허리는 이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빈곤층으로의 추락은 날개가 없습니다. 이제 사회는 기본적인 기능조차 수행하지 못합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해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됩니다. 지하철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운행 간격을 늘리고 경찰과 소방 인력의 출동이 지연됩니다. 치안 공백이 생기자 생계형 범죄가 급증합니다. 편의점 강도, 중고 거래 사기, 보이스피싱이 일상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미래의 실종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0.5명 아래로, 아니 0.3명대를 향해 추락합니다. 이런 지옥 같은 세상에 아이를 낳으라고? 젊은 세대의 절규는 비혼과 비출산이라는 침묵의 시위로 나타납니다. 대학 캠퍼스는 텅 비어가고 지방의 소도시들은 소멸 위험 지역이 아니라 이미 소멸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이민이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사, 엔지니어, 과학자 등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한국을 탈출합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심지어는 일본으로 향하는 비자 발급센터 앞은 밤새 줄을 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두뇌 유출, 브레인 드레인, 이 가속화되면서 국가의 잠재력은 더욱 훼손됩니다. 남은 것은 떠날 능력이 없는 노인들과 저숙련 노동자들, 그리고 빚더미에 앉은 당신뿐입니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양로원이자 탈출구가 없는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기대했던 부이자 반등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제는 바닥을 기는 L자형 장기 불황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과거 우리가 자랑하던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타이틀은 역사 교과서에나 나오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냉혹한 예언대로 한국의 경제 규모는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신흥국들에게 추월당합니다. 거리는 한산하고 사람들의 옷차림은 남루해졌으며 도시의 밤은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가로등을 끄는 것이 일상이 된 탓이죠. 만약 우리가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5년 후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국가 신용등급은 정크 수준으로 강등되고 원화는 국제시장에서 통용되지 않는 휴지 조각 취급을 받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반도체의 위상은 사라지고 대만과 미국, 중국이 그 자리를 완전히 대체합니다. 우리는 기술 주권도 경제 주권도 잃어버린 채 강대국들의 하청기지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외에는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한 국가의 말로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고성장의 거품이 꺼진 자리에서 우리는 강제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노동시장은 유연해졌고 이민 정책이 대폭 확대되어 피부색이 다른 이웃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연금 개혁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도시는 작아졌지만 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 지방 도시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은 몇 개의 거점 도시에 모여 사는 콤팩트 시티 모델이 정착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지만 단단한, 느리지만 지속 가능한 회복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당신은 예전만큼 부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파국을 견뎌낸 생존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시나리오가 너무 비관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젓고 계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불과 30년 전, 일본도 자신들이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방심은 언제나 재앙의 씨앗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끔찍한 타임라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가장 높은 확률로 마주하게 될 미래이기도 합니다. 구조적인 저성장, 인구 절벽, 가계 부채. 이 시한폭탄들의 타이머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직 영초인 심판의 날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빚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무엇보다 세상의 변화를 읽는 눈을 키우십시오. 국가가 당신을 구해주지 않을 때 당신을 구하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을 끄고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당신의 마이너스 통장은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이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재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전문가였습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켜보십시오. 인스타그램 피드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친구의 오마카세 인증샷, 직장 동료의 유럽 여행 사진, 혹은 누군가가 새로 뽑은 외제차의 번쩍이는 로고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나만 빼고 다들 잘 사는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중간은 가겠지. 평균은 하겠지. 그 아니란 생각이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통계청이 발표하는 평균이라는 숫자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 5억 3,650만 원이라는 숫자. 그 숫자를 보며 당신은 나도 언젠가는 저기에 도달하겠지라고 막연히 낙관합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 숫자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위 10%, 아니 상위 1%의 슈퍼리치들이 천문학적인 자산으로 끌어올린 통계적 착시에 불과합니다. 실제 현실은 어떻냐고요? 하위 20%와 상위 20%의 자산 격차는 무려 64배에 달합니다. 당신이 안락한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자산의 격차는 빛의 속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아주 불쾌하고 냉소적인 시뮬레이션을 시작할 겁니다. 당신이 평균이라는 마취제에 취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10년, 20년, 그리고 30년 뒤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으스러지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공포 영화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예언하는 당신의 예정된 미래입니다. 인간의 뇌는 참으로 간사합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우리 뇌는 먼 미래의 보상보다 당장의 쾌락을 우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이 10년 뒤에 나를 생각할 때 뇌는 그 존재를 나 자신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타인으로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미래의 당신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의 내가 어떻게든 하겠지 아니요. 미래의 당신은 현재의 당신보다 더 가난하고 더 늙고 더 무력할 것입니다. 20대와 30대 초반인 당신을 봅시다. 사회에 갓 진입한 당신의 눈앞에는 화려한 소비재들이 춤을 춥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야. 와이올로. 어차피 월급 모아서 집 못 사. 이런 패배주의가 달콤한 핑계가 되어 당신의 지갑을 엽니다. 통계청 자료를 볼까요? 29세 이하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8,484만 원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이 숫자를 보고 내 통장에는 1,000만 원도 없는데 라고 놀랄 겁니다. 당연합니다. 이 평균값에는 부모로부터 수억 원을 증여받은 금수저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가장 정직한 숫자인 중앙값을 보면 20대의 순자산은 고작 4천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수치이니 실제 현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의 속도입니다. 30대에 진입하는 순간 당신의 부채 그래프는 수직 상승합니다. 평균 부채 1억 2,587만 원. 학자금 대출이 끝나기도 전에 전세 자금 대출이 시작되고 결혼 비용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칩니다. 당신은 남들도 다 빚지고 사는데 뭐라며 신용카드를 긁습니다. 명품 패딩, 호캉스, 매일 마시는 5,000원짜리 커피. 당신은 이것을 소확행이라 부르지만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이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양날의 검입니다. 당신이 20대에 써버린 1,000만 원은 단순히 1,000만 원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연 5% 수익률로 계산했을 때 30년 뒤 당신의 손에 쥐어졌을 4,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허공에 태워버린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시기에 만들어야 할 시드머니를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본주의 게임에서 시드머니는 당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입니다. 당신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총알을 팔아 초콜릿을 사 먹은 꼴입니다. 남들과 비슷한 수준의 소비를 유지했다는 안도감, 그 대가로 당신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스스로 불태웠습니다. 이 시기의 나태함은 단순히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이 당신의 습관이 되고 DNA에 각인되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흘러 당신은 30대 후반, 그리고 40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슬슬 공포가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주변 친구들 중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군가는 주식으로 수억을 벌었다고 자랑합니다. 당신은 조급해집니다. 나도 뭐라도 해야 해. 뒤늦게 자산 시장에 뛰어들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자산 가격의 상승 속도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치명적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영끌입니다. 40대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 3,364만 원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균일 뿐. 수도권에 집을 산 당신의 빚은 3억, 4억, 아니 그 이상일 것입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를 넘어갑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당신이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의 절반 가까이가 고스란히 은행 이자로 빨려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집주인이 아니라 은행의 소장농입니다.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끔찍한 진실이 보입니다. 40대 평균 순자산 4억 8,738만 원 중 실물 자산, 즉 부동산 비중은 70%를 훌쩍 넘습니다. 당신의 전 재산이 콘크리트 덩어리 하나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산이라기보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부채 위의 성입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당신의 가계 경제는 휘청거립니다. 외식은 사치가 되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이 와중에 자녀 사교육비 지출은 정점을 찍습니다. 대한민국의 살인적인 교육열 속에서 내 아이만 뒤처지게 할 수 없다는 공포가 당신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습니다. 노후 준비요? 당신은 나중에 아이 대학만 보내고 나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상위 20%의 자산가들은 이 시기에 금융소득이 근로 소득을 초과하는 시스템을 완성합니다. 그들은 자산이 자산을 낳는 구조 속에서 여유롭게 골프를 치러 다닙니다. 반면 당신은 회사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 상사의 눈치를 보며 야근을 밥 먹듯 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혈압약,
당뇨약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하지만 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멈추는 순간 대출 이자라는 거대한 파도가 당신의 가족을 집어삼킬 테니까요. 격차는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만큼 벌어졌습니다. 당신은 겉보기에 번듯한 아파트에 살고 중형차를 몰고 다니는 중산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야른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난민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시계를 조금 더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시기, 바로 50대 이후의 삶입니다.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왔거나 이미 은퇴를 했을 시점입니다. 통계상으로 50대는 순자산 5억 3,650만 원으로 생애 주기의 정점을 찍는 시기입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집 한 채는 남았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이 집 팔아서 작은 곳으로 옮기고 남은 돈으로 노후를 보내면 돼.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당신이 간과한 거대한 재앙이 등장합니다. 바로 인구 구조의 붕괴입니다. 당신이 가진 유일한 자산인 그 아파트. 누가 사줄까요? 당신의 집을 받아줄 2030세대는 이미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들은 구매력이 없습니다. 아니, 구매할 의지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수요가 사라진 시장에서 자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보십시오. 도심 외곽의 신도시들이 유령도시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당신의 아파트는 팔리지 않는 거대한 콘크리트 감옥이 됩니다. 팔리지 않는 부동산은 자산이 아닙니다. 보유세와 관리비만 축내는 끔찍한 짐 덩어리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 디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금 흐름의 고갈입니다. 50대, 60대 가구의 자산 구조를 보면 금융자산의 비중은 극도로 낮습니다. 당장 쓸 현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받게 될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연금으로는 숨만 쉬고 살아도 부족합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당신은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일터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받아줄 곳은 없습니다. 경비원, 청소부, 단순 노무직, 한때 대기업 부장, 공무원이었던 당신의 명함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최저시급을 받으며 젊은 점장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당장 내일 쌀을 사야 하니까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대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통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폐지를 줍는 노인 2명 중 1명은 젊은 시절 당신처럼 설마 내가 그렇게 되겠어? 라고 생각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게을러서 가난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평균이라는 환상에 속아 시대의 변화를 잊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70세의 당신.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차가운 방바닥에서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누워 있습니다. 벽지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고 낡은 TV에서는 화려한 연예인들의 삶이 나옵니다. 당신은 후회합니다. 그때 차를 사지 말걸. 그때 욜론이 뭐니 하며 여행 다니지 말걸. 그때 조금이라도 주식을 사 모을걸.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빈곤한 장수라는 형벌이 되어 100세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맞이할 예정된 디스토피아입니다. 자, 이제 숨을 고르십시오. 너무 가혹한 이야기였나요? 아니요. 이것은 통계가 말해주는 가장 확률 높은 미래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당신의 심장이 불안으로 요동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생존 신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늦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는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첫째, 평균의 함정에서 탈출하십시오. 평균 순자산, 평균 연봉 같은 숫자는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당신의 목표는 평균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중위값은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자신의 재무 상태를 이런 단위까지 낱낱이 까발려 적으십시오. 그 처참한 숫자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둘째, 현금 흐름, 캐시플로에 목숨을 거십시오. 깔고 앉아있는 집 한 채가 당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망상을 버리십시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의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났습니다.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배당주, 채권, 달러 등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으로 구조를 개편하십시오.
은퇴 후 당신을 지켜주는 것은 10억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매달 꽂히는 300만 원의 현금입니다. 셋째, 시간을 가불하지 마십시오. 신용카드 할부, 마이너스 통장, 과도한 대출. 이것들은 미래의 당신이 쓸 돈을 훔쳐오는 짓입니다. 2030세대의 빚은 단순한 부채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담보로 잡히는 노예 계약입니다. 소비를 통제하십시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멈추십시오. SNS를 지우십시오. 남들의 화려한 삶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당신의 통장은 영원히 밑 빠진 독이 될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더 벌고, 덜 쓰고, 그 차액을 미친 듯이 투자하십시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주인이 되는 지분을 사모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인플레이션과 자산 격차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당신이 익사하지 않고 살아남을 유일한 구명조끼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시뮬레이션의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아직 1단계라면 운이 좋은 겁니다. 3단계, 4단계에 와 있다면 지금 당장 피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는 인구 절벽과 저성장이라는 빙산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침몰하겠어 라며 선상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라는 이름의 레이더는 이미 충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명정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에이, 너무 과장됐네 라며 다시 인스타그램을 켜고 맛집을 검색하신다면 그것도 당신의 선택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망할 자유도 당신에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통계라는 이름의 저승사자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절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비참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당신뿐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퇴근길 지하철 2호선의 빽빽한 인파 속인가요? 아니면 침대에 누워 의미 없이 스마트폰 스크롤을 내리고 있나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피곤에 절어있는 직장인, 이어폰을 꽂고 세상을 차단한 학생,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화려하게 웃고 있는 인플루언서들. 이질적인 두 세상이 당신의 망막 위에서 충돌합니다. 당신은 인스타그램을 켭니다. 30대 초반의 수입차 핸들을 잡은 손목, 1인분에 20만 원이 넘는 오마카세 초밥 사진, 그리고 이번 달도 고생한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명품 언박싱 영상이 쏟아집니다. 당신의 뇌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부러움, 질투, 그리고 묘한 안도감. 다들 저렇게 사는데 나라고 못 살겠어? 나 정도면 그래도 중간은 가겠지.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중간이라는 개념은 사실 자본주의가 당신에게 주입한 가장 달콤하고 치명적인 마약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펼쳐보겠습니다. 당신의 뒤통수를 서늘하게 만들 팩트가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 30대 가구주의 중위 순자산은 약 1억 8천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순자산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에서 은행 대출을 빼고 마이너스 통장 잔고를 빼고 할부로 극은 카드값을 모두 뺀 진짜 당신의 돈을 말합니다. 놀라셨나요? 아니면 안도하셨나요? 만약 당신이 지금 통장에 5천만 원도 없으면서 남들도 다 빚지고 사는데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시속 200km로 달려오는 빈곤이라는 화물 열차 선로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당신은 이 열차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평균이라는 소음 차단 헤드폰을 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당신의 그 헤드폰을 강제로 벗겨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냉혹한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몇 살에 1억, 2억, 3억, 5억을 모아야 비참해지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의 미래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다큐멘터리가 될 것입니다. 아주 슬픈 다큐멘터리 말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뇌 속에 있는 낙관 편향 회로를 잠시 꺼두십시오. 지금부터 우리는 당신의 인생을 숫자로 해부할 것입니다. 당신이 외면하고 싶었던 통장 잔고와 당신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30년 뒤의 거울 속 모습을 겹쳐보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당신의 인생을 건 시뮬레이션을 시작합니다. 인간의 뇌는 본질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취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 조상들은 당장 눈앞의 사자로부터 도망치거나 오늘 먹을 열매를 따는 것이 10년 뒤의 식량을 비축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시적인 본능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상심리라는 치명적인 오류로 작동합니다.
사회초년생이 된 당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첫 월급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당신의 뇌는 도파민 파티를 엽니다. 취업난을 뚫고 고생한 나에게 보상을 줘야 한다는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이번 달만 명품 백 하나 살까?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나도 한번 가야지. 젊음은 한 번뿐이잖아. 이 달콤한 착각은 당신의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이라는 자산 형성의 골든타임을 갉아먹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당신은 미래의 당신을 타인으로 인식합니다. 10년 뒤 늙고 병든 당신은 지금의 당신에게는 그저 모르는 아저씨, 아주머니일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미래의 당신이 쓸 돈을 훔쳐다가 지금의 쾌락을 위해 써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미래 자산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행위입니다.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복리의 배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신이 20대에 소비한 100만 원은 연 5%의 수익률로 가정했을 때 30년 뒤 약 430만 원, 40년 뒤에는 7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당신이 무심코 마신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은 미래의 3만 5천 원을 길바닥에 버린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극은 10만 원은 노후의 일주일치 식비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봉 오르면 그때 모으지 뭐라고 생각하죠. 틀렸습니다. 통계적으로 1억 원이라는 시드머니를 모으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30대 중후반입니다. 이것은 평균적인 속도일 뿐 상위권은 이미 20대 후반에 이 구간을 돌파합니다. 1억 원은 자본주의 게임에 입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장권입니다. 이 돈이 있어야 부동산 갭 투자를 하든 우량주를 사 모으든 자산이 자산을 불리는 스노우볼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소비라는 마약에 취해 이 시기를 30대 후반, 40대로 미루는 순간 당신의 스노우볼은 영원히 굴러갈 동력을 상실합니다. 격차는 여기서부터 벌어집니다. 상위 20%의 청년들은 부모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극한의 절약과 소득 증대를 통해 20대에 자산 1억 티켓을 거머쥐고 자산 시장이라는 고속도로에 진입합니다. 그들이 시속 100km로 달릴 때 당신은 여전히 신발끈을 묶고 있거나 예쁜 운동화를 고르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당신은 그저 NPC에 불과합니다. 플레이어들이 만든 물건을 사주고 그들의 주가를 올려주고 그들의 월세를 내주는 충실한 NPC 말입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산다는 말로 위로하지 마십시오. 그 남들도 결국 당신과 함께 침몰할 운명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소소한 행복이 10년 뒤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숫자의 몽둥이로 당신의 뼈를 때릴 시간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통계들을 직시하십시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인생의 허리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격차 가속기는 굉음을 내며 돌아갑니다. 주변에서 하나둘씩 내 집 마련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청약에 당첨됐다고 하고 누구는 영끌에서 산 아파트가 2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당신은 초조해집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통장을 봅니다. 2억, 3억을 모으려 발버둥 쳐보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은 당신의 저축 속도보다 언제나 두 발자국 앞서갑니다. 여기서 가장 잔인한 지표인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꺼내보겠습니다. 주요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에서 중2 소득 가구가 중2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10년이 넘게 걸린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데이터는 더 절망적입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이 기간이 15년, 심지어 20년 가까이 늘어났다고 보고합니다. 숨만 쉬고 20년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사형 선고입니다. 당신의 동료 A를 봅시다. 그는 30대 초반에 악착같이 모은 1억 원의 대출을 끼고 4억 원짜리 집을 샀습니다. 시간이 흘러 집값은 7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순자산은 대출을 갚고도 4억 원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반면 당신은 집값이 너무 비싸, 떨어지면 사야지라며 전세를 선택했습니다. 3억 원의 전세 보증금은 10년 뒤에도 3억 원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을 고려하면 실질 가치는 2억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A와 당신의 출발선은 비슷했을지 몰라도 10년 뒤 자산 격차는 2억, 3억, 아니 그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의 역습입니다. 자산이 없는 당신은 인플레이션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만 자산을 가진 이들은 그 파도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갑니다. 이 시점에 도달하면 당신은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립니다. SNS는 더 이상 정보의 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문 도구입니다. 친구의 아파트 인증샷, 골프 라운딩 사진은 당신의 실패를 증명하는 증거물처럼 느껴집니다. 30대에 3억을 모으지 못한 당신은 이제 이성을 잃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고 한탕을 노리며 위험한 도박판에 뛰어듭니다. 실체 없는 알트코인, 세배 레버리지 해외 주식, 리딩방의 사기꾼들에게 당신의 피 같은 종잣돈을 갖다 바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통계적으로 개미 투자자의 90%는 손실을 봅니다. 무리한 투자는 높은 확률로 실패하고 당신의 순자산은 1억 원대, 아니 그 이하로 회귀합니다. 4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4억 5천만 원이라는 통계청의 숫자를 보셨습니까? 이 숫자는 당신에게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기루입니다. 평균의 함정에 속지 마십시오. 상위 10%가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평균을 기형적으로 끌어올린 결과입니다. 당신이 봐야 할 것은 중앙값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아무런 준비 없이 40대를 맞이한다면 당신의 자산은 중앙값에도 미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녀의 학원비는 매달 100만 원을 넘어가고 부모님의 병원비가 청구되기 시작합니다. 들어올 돈은 뻔한데 나갈 돈은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답은 명확합니다. 10년 전 당신이 나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마셨던 그 커피 한 잔, 그 안일함이 복리로 굴러와 지금의 재앙을 만든 것입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은 단순히 아파트 한 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산층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빠르게 감아보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50대 초반 혹은 은퇴를 앞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생애 자산의 사이클상 정점을 찍어야 할 시기입니다. 통계적으로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5억 원 선입니다. 5억. 그 정도면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국 가계 자산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면 이 5억 원 중 70% 이상, 많게는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은 5억 원짜리 자산가처럼 보이지만 당장 편의점에서라면 한 봉지를 살 현금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동성의 늪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깔고 앉아있는 그 낡은 아파트 한 채가 당신의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딜레마가 찾아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로서 전세 자금이라도 보태주지 않으면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당신은 고민합니다. 집을 줄여서 자녀를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내 노후를 지킬 것인가? 하지만 당신의 노후 준비는 텅 비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0%라는 숫자를 믿으십니까? 당신이 받게 될 월 100만 원 남짓한 돈은 숨만 쉬고 살아도 나가는 관리비와 공과금, 병원비를 내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액수입니다. 더 끔찍한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수명의 저주입니다. 의학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당신의 기대 수명은 90세, 아니 100세를 바라봅니다. 축복일까요? 돈이 없는 당신에게 이것은 재앙입니다. 55세의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에게는 죽을 때까지 45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45년입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일한 시간보다 더 긴 세월을 소득 없이 버텨야 합니다. 이것은 은퇴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기징역입니다. 당신은 결국 하우스 푸어로 전락합니다.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없어 주택연금을 신청합니다. 매달 나오는 돈으로 근근히 생활하지만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겨울에는 난방비를 아끼려 보일러를 끄고 여름에는 에어컨 대신 선풍기로 버팁니다. 친구. 돈이 없으면 관계도 끊깁니다. 친구 경조사에 낼 5만 원이 부담스러워 연락을 피하게 되고 동창회에는 나갈 엄두도 못 냅니다. 손주가 놀러와도 용돈 10,000원 쥐어주는 손이 떨립니다. 스스로가 초라해 견딜 수 없어진 당신은 점차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당신의 세계는 낡은 아파트 거실과 TV 화면으로 축소됩니다. 질병은 가난한 자에게 더 가혹하게 찾아옵니다. 젊은 시절 스트레스와 술, 담배로 혹사시킨 몸이 비명을 지릅니다. 임플란트 하나 할 돈이 없어 치아를 방치하고 관절이 아파도 파스로 버팁니다. 간병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갈 돈이 없어 자녀들의 눈치를 봅니다. 자녀들도 사는 게 팍팍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했던 가족들 사이에서 오가는 눈빛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는 그 비참함. 그것이 바로 준비되지 않은 노후의 진짜 얼굴입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40%에 육박하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통계의 막대 그래프 한 칸, 뉴스에서 스쳐 지나가는 폐지 줍는 노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그들도 30대, 40대에는 당신처럼 직장에 다니고 커피를 마시고 나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대의 당신이 호기롭게 긁었던 오마카세의 향기는 70대가 되어 좁은 방에서 혼자 먹는 컵라면의 눅눅한 냄새로 치환됩니다. 이것이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시스템이 당신에게 부여할 기본값, 디폴트, 미래입니다. 숨이 막히십니까? 공포스럽습니까? 다행입니다. 당신이 지금 공포를 느꼈다면 아직 뇌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비명은 그만 지르고 생존을 위한 전략을 짜야 합니다. 탈출구는 좁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재무 상태표를 수술대에 올리십시오.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그래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첫째, 소비 습관을 도려내십시오. 나를 위한 선물 따위는 집어치우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선물이 아니라 생존 키트입니다. 월급의 50%, 아니 60% 이상을 저축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를 자르고 체크카드를 쓰십시오. 할부는 미래의 소득을 당겨 쓰는 빚입니다. 둘째, 소득 파이프라인을 늘리십시오. 회사 월급만 믿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입니다. 부업을 하든 자기 개발을 통해 몸값을 올리든 현금 흐름을 창출하십시오. 잠자는 시간에도 돈이 들어오게 만들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단, 도박이 아니라 공부를 통한 투자여야 합니다. S&P 500 지수 추종 ETF든 우량한 배당주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에 당신의 돈을 태우십시오. 1억 원을 모으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0에서 1억까지 가는 길은 지옥처럼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1억이 2억이 되고 2억이 4억이 되는 시간은 점점 단축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유일한 구원 공식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끄는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의 행동이 변해야 합니다. 오늘 마실 커피를 참아낸 5,000원이? 오늘 귀찮음을 이겨내고 읽은 경제 기사 한 줄이 30년 뒤 당신을 구원할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골든타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똑딱거리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종료합니다. 우리는 오늘 차가운 숫자와 통계로 당신의 미래를 미리 보았습니다. 냉혹한 진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30대 중반에 1억 원이라는 시드머니가 없다면 당신은 자본주의 리그의 하위권 플레이어입니다. 40대 초반의 순자산 이어 3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서울 하늘 아래 내 집 마련의 꿈은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50대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 5억 원을 만들지 못한다면 당신의 노후는 존엄성을 잃은 채 생존만을 위해 허덕이는 시간이 될 확률이 90%입니다. 평균이라는 단어 뒤에 숨지 마십시오. 평균은 상위 1%가 만들어낸 허상이며 동시에 게으른 자들을 안심시키는 마취제입니다. 당신이 남들도 다 없는데 뭐라고 자위하는 순간 자본주의 시스템은 당신을 폐기 처분 단계로 분류하여 빈곤의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당신이 아플 때도 슬플 때도 쉬지 않고 당신의 돈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미래는 아직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드린 이 끔찍한 디스토피아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맞이할 확정된 미래입니다. 역설적으로 지금 당신이 무엇이라도 시작한다면 이 미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은 양날의 검입니다. 멍하니 흘려보내면 당신을 베어버리는 가장 잔인한 적이 되지만 지금 당장 씨앗을 심고 가꾼다면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됩니다.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그저 무서운 이야기네 하고 넘기며 다시 배달 앱을 켠다면 당신은 이미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실패를 말이죠. 부디 30년 뒤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을 원망하며 눈물 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침대나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평온해 보이죠? 하지만 당신의 뇌 속에서는 아주 위험한 합리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억 원. 그거 모은다고 인생이 바뀌겠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이 넘는데 1억은 그냥 티끌 아니야? 축하합니다. 그 생각이 바로 당신의 미래를 철저하게 파괴할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당신은 지금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1억 원을 단순히 0이 8개 붙은 숫자라고 생각하나요? 틀렸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1억 원은 화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예 계급에서 벗어나 자본가 계급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입장권입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직장인이 숨만 쉬고 돈을 모아도 이 입장권을 손에 넣는데 평균 8.3년이 걸립니다. 8년하고도 4개월. 당신의 가장 빛나는 청춘을 갈아 넣어야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당신은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8.3년을 견디지 못합니다. 어차피 안 되라며 입장권을 스스로 찢어버리고 그 대가로 욜로와 소확행이라는 달콤한 독약을 선택하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상관없다고요? 천만에요. 당신이 그 입장권을 찢어버린 대가는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적인 디스토피아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은 숫자로 증명된 당신의 끔찍한 미래를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인간의 뇌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에 부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우리 뇌는 당장 눈앞의 사과 하나를 내일의 사과나무보다 가치 있게 여기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죠. 이를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월급 300만 원을 받자마자 신상 아이폰을 할부로 긁고 오마카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희열을 느끼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뇌가 원시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원시 시대가 아닌 복리의 마법과 인플레이션의 저주가 공존하는 21세기 금융자본주의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초년생인 당신은 경험이라는 명분 아래 소비를 정당화합니다. 젊을 때 즐겨야지. 늙어서 돈 쓰면 무슨 소용이야.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찰리 먼거는 말했습니다. 첫 10만 달러, 즉 1억 3천만 원을 모으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구간을 넘어서면 돈이 저절로 불어난다. 왜 그럴까요? 0원에서 1억 원까지 가는 구간은 오로지 당신의 생노동과 절약으로만 채워야 하는 중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산이 스스로 증식하는 속도가 거의 0분에 수렴합니다. 당신이 이 고통스러운 중력을 거부하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순간 당신은 두 가지를 잃게 됩니다. 첫째는 종잣돈이고 둘째는 더 무서운 것, 바로 시간입니다. 복리의 그래프를 상상해 보십시오. 초반에는 바닥을 기어가다가 어느 순간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당신이 20대에 1억을 모으는 것을 5년 미루면 60세 시점에서의 자산 차이는 5년치가 아닙니다. 최소 10배 이상의 격차로 벌어집니다. 당신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택시를 타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그 사소한 행위들이 사실은 미래의 당신이 누려야 할 수십억 원의 자산을 실시간으로 소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화폐 가치의 침식입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종합해보면 장기적인 실질 물가 상승률은 우리의 예금 금리를 상회합니다. 당신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모으지 뭐라고 생각하는 사이 인플레이션은 연평균 3%씩 당신의 구매력을 갉아먹습니다. 지금의 1억 원 가치는 10년 뒤 약 7,400만 원, 20년 뒤에는 5,500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즉, 당신이 지금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 뒤로 미룬다면 나중에는 뼈가 아니라 장기를 팔아야 할 정도의 노력이 필요해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1억을 모으지 못한 당신은 금융 근육을 만들 기회를 영영 잃어버립니다. 1억을 모으는 과정은 단순히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가계부를 쓰고 금융상품을 분석하는 자본가로서의 태도를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이 훈련을 거치지 않은 당신은 나중에 로또에 당첨되거나 유산을 받아도 그 돈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로또 1등 당첨자의 70%가 5년 안에 파산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는 늘 500만 원 이하를 맴돌고 카드값은 월급과 함께 스쳐 지나갑니다. 이번 달도 적자네 라는 말이 습관이 되고 뇌는 패배감에 절여집니다. 그렇게 당신은 자본주의 게임에서 스스로 영구적 약자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20대와 30대 초반이 삭제되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흘러 당신은 30대 중반 혹은 40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실함만으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구간에 진입합니다.
여기서부터 잔인한 수학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1억 원이라는 임계점을 넘긴 당신의 동료 A를 봅시다. 그는 이제 72의 법칙이라는 고속도로에 올라탔습니다. 연 7%의 투자 수익률을 가정할 때 71을 7로 나누면 약 10년. 즉, A는 숨만 쉬어도 10년마다 자산이 2배로 복제됩니다. 1억은 2억이 되고 2억은 4억이 됩니다. 그가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휴가를 즐기는 동안에도 그의 자본은 24시간 일하며 새끼를 칩니다. 반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0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이 있다면 지하에서 시작하는 셈이죠. 당신이 야근 수당 5만 원을 벌기 위해 상사의 눈치를 보며 밤 10시까지 사무실을 지킬 때 1억 원을 미국 S&P 500 지수 추종 ETF나 우량 배당주에 넣어둔 A는 분기마다 당신의 월급만 한 배당금을 보너스로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주요 증권사의 데이터를 보면 금융자산 1억 원 이상 보유자와 그 미만 보유자의 투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격차는 연평균 4%포인트 이상 벌어집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버는 우량 자산, 예를 들어 서울 핵심지의 부동산 갭투자나 급락장의 우량주 저가 매수에 베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회비용의 선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시드머니가 없습니다. 폭락장이 와서 주식이 박앤세일 기간이 되어도 부동산 경매에 좋은 물건이 나와도 당신은 그저 손가락만 빨며 구경해야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세상이 불공평하다며 뉴스 댓글창에 분노를 배설하거나 일확천금을 노리고 리딩방 사기에 걸려드는 것뿐입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노동의 한계 효용 체감입니다. 30대 후반이 넘어가면 당신의 체력은 급격히 꺾입니다. 밤샘은 불가능하고 병원비 지출은 늘어납니다. 반면 기업이 당신에게 지불하는 임금 상승률은 매년 낮아지죠. 통계청의 임금 근로자 소득 통계를 보면 40대 중반 이후 임금 상승 곡선은 평탄해지거나 오히려 꺾이는 임금 피크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자산 인플레이션은 멈추지 않습니다. 짜장면 가격이 5,000원에서 1만 원이 되는 동안 당신의 월급은 그 속도를 절대 따라잡지 못합니다. 1억을 가진 자는 인플레이션을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파도로 즐기지만 1억이 없는 당신은 인플레이션을 생계비 폭등이라는 쓰나미로 온몸으로 맞아야 합니다. 이 시점에 이르면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커피를 마시며 웃고 떠들지만 당신과 A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리벽이 생깁니다. 자산 격차는 이미 3억, 5억, 아니 그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앞으로 평생 야근을 하고 주말 알바를 뛰어도 메울 수 없는 구조적 빈곤의 단계입니다. 당신은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실질적인 하층민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계를 좀 더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55세, 그리고 그 이후 당신이 가장 외면하고 싶었던 그러나 필연적으로 마주할 미래입니다.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왔거나 이미 은퇴를 강요당한 시점입니다. 당신의 노동 가치는 이제 0분에 수렴합니다. 기업은 더 이상 늙고 비싼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당신을 지켜줄 것은 오로지 젊은 날 모아둔 자산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자산이 없죠. 이때부터 삶은 생활이 아니라 생존투쟁으로 변모합니다. 첫 번째로 마주할 공포는 회복 탄력성의 상실입니다. 1억을 모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산을 잃어도 다시 일어설 방법을 압니다. 돈의 흐름을 알고 소비를 통제하는 근육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생 소비만 해온 당신에게는 재개할 지식도, 습관도, 종잣돈도 없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곧바로 나락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노후 빈곤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예상 수령액표를 보셨습니까? 당신이 성실하게 납부했다 하더라도 월 수령액은 100만 원 남짓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서울의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입니다. 관리비 내고 쌀 사면 끝입니다. 1억을 굴려잡은 소득 시스템을 구축한 이들은 연금에 더해 배당금과 월세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냅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며 할아버지 최고라는 말을 듣겠죠. 반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60이 넘은 나이에 아픈 무릎을 이끌고 최저시급 알바 자리를 구하러 다녀야 합니다. 경비원, 청소, 택배 상하차,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해 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OECD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대한민국의 불명예스러운 통계는 바로 준비되지 않은 당신이 채워넣게 될 숫자입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이 남의 이야기 같나요? 그들도 30대에는 당신처럼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웃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비참한 것은 존엄성의 상실입니다. 늙으면 몸이 고장납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병은 돈으로 치환됩니다. 건강보험이 된다고 안심하시나요? 비급여 항목, 간병비, 요양원 비용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돈이 없으면 치료를 포기해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가족관계의 붕괴입니다. 당신의 자녀들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 자녀에게 당신은 부양해야 할 쯤이 됩니다. 병원비 문제로 자식들이 다투고 당신을 서로 떠넘기려 하는 모습을 병상에 누워 지켜봐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위선입니다. 빙고는 당신의 인격을 갉아먹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밥값을 낼 돈이 없으니까요. 경조사비가 무서워 연락을 끊게 됩니다. 결국 사회적 고립, 즉 고독이라는 최종 단계에 도달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지 못해 찜통더위와 싸우고 겨울에는 난방비를 아끼려 냉골방에서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에 떨게 됩니다. 20대 시절 당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1억 원이라는 숫자가 60대의 당신에게는 생존과 죽음을 가르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절벽이 되어 당신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마주할 100% 확률의 미래입니다. 숨이 턱 막히시나요?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통계청과 금융기관들이 매년 쏟아내는 보고서 속의 팩트입니다. 당신이 외면했을 뿐이죠. 1억 모은다고 인생이 달라질까? 라는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정답은 1억조차 모으지 못한 인생은 반드시 무너진다입니다. 1억 원은 당신을 재벌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거칠고 차가운 자본주의의 바다에서 당신이 익사하지 않게 지켜줄 최소한의 구명조끼이자 더 큰 배로 갈아타기 위한 베이스 캠프입니다.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답은 간단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영상을 끄는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습관적으로 시키는 배달 음식,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결제한 명품 할부, 이번 달도 고생했어 라며 스스로에게 주는 무의미한 보상들. 그것들이 모여 당신의 노후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자르십시오. 가계부를 펴십시오. 그리고 월급의 50%, 아니 70%를 강제로 저축하십시오. 너무 팍팍하지 않냐고요? 8년의 고통을 견뎌 자본주의 시스템의 주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평생 타인의 자본을 증식시켜주는 소모품으로 살다가 버려질 것인지. 선택지는 두 개뿐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당신은 돈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을 절제하는 인내심, 자본을 이해하는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기 효능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진짜 무기입니다. 시간이라는 스노우볼은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멍하니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1억이라는 베이스 캠프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10년 뒤, 20년 뒤, 당신이 흘릴 피눈물의 양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에이, 설마 하며 다시 쇼핑 앱을 켠다면? 당신은 이미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확실한 실패를 말이죠.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자본주의는, 그리고 시간은, 게으른 당신을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별일 없었나요? 퇴근길에 마신 맥주 한 캔과 넷플릭스가 주는 안락함에 취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거울 속 당신의 얼굴은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고 통장에는 다음 달 카드값을 막을 정도의 잔고가 남아있으니까요. 당신은 스스로를 아직 젊은 청춘이라 정의하며 복잡한 미래 계획은 나중에 나에게 떠넘깁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그 평온함은 내가 만들어낸 치명적인 환각입니다. 생물학적 시계와 자본주의의 계산기는 당신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냉혹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 스크롤을 내리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세포는 죽어가고 있고 자본의 격차는 빛의 속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당신이 애써 외면해온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 영화가 아닙니다. 통계와 데이터로 쓰여진 곧 닥쳐올 당신의 예고된 비극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가 되어 삶아지시겠습니까? 인간의 뇌는 진화적으로 현재의 만족을 미래의 보상보다 훨씬 가치 있게 여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 이라고 하죠.
당신이 30대에 들어서도 20대처럼 소비하고 행동하는 이유는 당신의 뇌가 10년 후에 당신을 나 자신이 아닌 전혀 모르는 타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MRI 스캔 결과 사람들이 미래의 자신을 상상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는 낯선 사람을 생각할 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즉, 당신은 미래의 당신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남의 돈을 쓰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인지적 오류는 30대라는 결정적 시기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당신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 집도 없는데, 라는 핑계로 자신을 사회적 유예 기간에 둡니다. 하지만 통계청의 생애주기 적자 구조를 보면 30대는 인생에서 유일하게 노동소득이 소비를 압도적으로 초과하여 흑자를 낼 수 있는 아주 짧고 귀한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시기를 욜로, 와이오로, 나 소확행이라는 마취제로 탕진하고 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당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붕괴입니다. 30세가 넘어가면 인체는 성장 모드에서 노화 모드로 시스템을 전환합니다. 당신이 숨만 쉬어도 근육은 매년 0.5%에서 1%씩 자연 소멸합니다. 이를 근감소증, 사어코퍼니어의 전조라고 하죠.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20대와 똑같은 양의 치킨을 먹어도 30대의 당신 몸에는 그 칼로리가 고스란히 내장지방으로 쌓입니다. 당신의 배에 잡히는 그 튜브는 단순한 살이 아닙니다. 염증 물질을 뿜어내며 혈관을 공격하는 시한폭탄입니다. 커리어는 어떤가요? 당신은 지금의 업무 스킬이 10년 뒤에도 유효할 거라 믿습니까? 세계경제 포럼 WEF의 보고서는 당신의 믿음을 비웃습니다. 기술의 반감기는 점점 짧아져 지금 당신이 가진 기술의 44%는 5년 내에 쓸모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30대의 당신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 익숙한 업무 처리에 안주합니다. 뇌의 가소성, 즉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 신경학적 능력은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하강 곡선을 그립니다. 당신이 퇴근 후 공부 대신 유튜브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뇌는 굳어가고 당신은 노동시장에서 가성비 떨어지는 고인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평균 이상이라고 착각하는 우월성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주식으로 대박을 칠 거야.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오겠지. 하지만 확률적으로 당신은 그저 평범한 다수, 아니 하위 50%로 수렴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이 막연한 낙관론에 취해 있는 동안 복리의 마법은 당신을 배신하고 마이너스 복리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100만 원을 낭비하는 것은 단순히 100만 원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30년 뒤 1000만 원이 될 미래 자산을 불태워버리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지금 미래의 당신이 살아남을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감정을 배제하고 차가운 숫자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숫자를 외면할 뿐이죠.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대한민국 30대 가구주의 평균 부채는 이미 1억 1,3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10년도 안 돼서 당신은 이미 억대 빚쟁이로 인생의 2막을 시작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평균의 함정입니다. 평균 자산이 5억이라고 해서 당신도 그럴까요? 천만에요. 자산 상위 20%가 평균값을 기형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을 뿐입니다. 중앙값, 즉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순자산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순자산 격차는 해가 갈수록 벌어져 현재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당신이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화려한 삶은 상위 10%의 것이고 현실의 당신은 대출 이자의 허덕이는 하위 50%의 늪에 빠져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소득은 어떨까요?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 격차는 회원국 중 최상위권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2배가 넘습니다. 당신이 중소기업에 다니며 경력을 쌓아 이직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동안 대기업에 다니는 동기와의 생애 소득 격차는 10억 원 이상 벌어집니다. 10억 원입니다. 당신이 숨만 쉬고 한 푼도 안 쓰고 30년을 모아야 만질 수 있는 돈이 단지 첫 직장의 선택과 30대의 커리어 관리에 의해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건강 데이터는 더욱 잔인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보면 30대 당뇨병 환자와 고혈압 환자 증가율은 전 연령대 중 가장 가파릅니다. 젊은 당뇨는 재앙입니다. 30대의 당뇨 진단을 받으면 기대 수명까지 50년 동안 약을 먹고 합병증과 싸워야 합니다. 이에 따른 평생 의료비 추산액은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에 달합니다.
당신이 지금 마시는 액상과당 음료와 맵고 짜고 단 배달 음식은 당신의 노후 자금 3억 원을 병원비로 선결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산 형성의 속도를 볼까요?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기간, PIR은 15년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균 연봉 기준입니다. 당신의 연봉이 평균 이하라면 30년, 4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반면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자산 증식 속도는 노동소득 증가율을 비웃습니다. 주요국 주택가격 상승률과 주식시장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임금 상승률을 항상 앞질렀습니다. 당신이 야근 수당 몇 푼에 목숨을 걸 때 누군가의 아파트는 당신의 연봉만큼 오르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40대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신분으로 굳어집니다. 30대 초반에는 친구들끼리 비슷해 보입니다. 입는 옷도, 가는 식당도 비슷하죠. 하지만 40대 중반이 되면 자산 격차는 2.5배에서 5배까지 벌어집니다. 이때부터는 사는 동네가 달라지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달라지고, 마시는 공기의 질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그때 가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만, 통계는 냉정하게 말해줍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자산의 스노우볼은 이미 굴러갔고, 당신은 그 눈덩이에 깔리기 직전입니다. 당신이 실패하는 것은 당신이 게을러서만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당신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게임의 룰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영원히 패배하는 플레이어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끊임없이 돈을 찍어냅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당신이 은행 예금에 넣어둔 돈은 안전한 게 아닙니다.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매년 3-4%씩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자산, 부동산,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의 혜택을 봅니다. 돈 가치가 떨어질수록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오르니까요. 노동소득만 쥐고 있는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벼락거지가 되는 구조입니다. 피케티가 말한 알지, 자본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크다는 공식은 노동자인 당신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는 조세 시스템의 역설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유리지갑인 당신에게서 칼같이 떼어갑니다.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져 세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상대적으로 관대하거나 다양한 절세 방법이 존재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비용 처리를 하거나 증여 공제를 활용하는 등 부자들은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부를 지킵니다. 금융문맹인 당신이 세금 다 내고 남는 게 없다고 불평할 때 부자들은 세무사와 함께 자산을 불릴 합법적인 루트를 설계합니다. 세 번째는 샌드위치 세대의 비극입니다. 한국의 사회 구조상 지금의 3040세대는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될 확률이 100%입니다. 당신의 부모 세대는 수명이 길어져 100세까지 살 것이고 의료비와 간병비는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동시에 당신의 자녀는 사교육비 인플레이션의 정점에서 당신의 등골을 빼먹을 것입니다. 위아래로 빨대 꽂힌 당신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여력을 상실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효심이나 사랑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재앙입니다. 네 번째는 금융시스템의 레버리지 차별입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남의 돈, 대출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 더 싼 이자로 더 많이 빌려줍니다. 신용점수와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 한도와 금리 차이는 부자가 더 쉽게 부자가 되고 빈자가 더 쉽게 파산하게 만드는 가속 페달입니다. 당신이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메꿀 때 자산가는 저금리 담보대출을 받아 또 다른 자산을 삽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기술적 실업입니다.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정규직을 줄이고 AI와 자동화 기기로 당신을 대체하려 합니다. 단순 사무직이나 중간 관리직은 AI의 1차 타깃입니다. 시스템은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지, 당신의 고용 안정이 아닙니다. 당신이 회사에 충성하며 야근하는 동안 회사는 당신을 대체할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매달 받는 월급이 마약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생존 수단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달콤한 족쇄입니다. 이제 숨을 고르십시오. 아직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당신이 30대라면 아주 좁지만 확실한 비상구가 열려 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생존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소비의 쾌락을 자산의 소유로 전환하십시오. 상위 10% 자산가들의 공통된 패턴은 소득의 최소 30% 이상을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이체한다는 것입니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숨만 쉬고 사는 겁니다. S&P 500 지수 추종 ETF 같은 시장 전체를 사는 상품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십시오. 지난 100년의 역사가 증명하듯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시장은 우상향합니다. 복리의 마법을 당신의 편으로 만드십시오. 10년 늦게 시작하면 당신이 치러야 할 기회비용은 4억 원이 넘습니다. 둘째, 생존 근육을 만드십시오. 30대에 만드는 근육 1kg은 60대의 의료비 1,000만 원을 절약해줍니다. 헬스장 등록이 귀찮습니까? 나중에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건 더 끔찍할 겁니다.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반드시 중량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려야 합니다. 이것은 미용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건강한 신체만이 뇌의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50대 이후에도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셋째, 자신을 재설계, 레스킬링 하십시오. 당신의 회사 명함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회사를 나가는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사 업무 외에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나만의 무기를 만드십시오. 코딩이든 데이터 분석이든 영상 편집이든 글쓰기든 상관없습니다. AI를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십시오. 퇴근 후 2시간, 주말의 반나절이 당신의 40대를 구원할 것입니다. 넷째, 확률적 사고를 장착하십시오. 이번엔 다를 거야. 나는 감을 믿지 말고 데이터를 믿으십시오. 리스크를 분산하고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 내에서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둘러싼 환경을 바꾸십시오. 패배주의에 젖어 술만 마시는 친구들 대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자극하는 커뮤니티로 들어가십시오.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당신의 뇌는 주변 5명의 평균을 닮아갑니다. 시뮬레이션은 종료되었습니다. 화면은 꺼지고 당신은 다시 현실로 돌아갑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들이 불편했나요? 아니면 나는 다를 거야 라며 또다시 근거 없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나요?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저녁 치킨을 시키며 넷플릭스를 볼 수도 있고 운동화를 신고 나가거나 책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으며 물리 법칙과 경제 원리는 당신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당신이 맞이할 미래는 확정적입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외로운 노후. 그것이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대가로 받게 될 청구서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디 당신의 60대가 오늘의 당신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당신에게 정말로 많이 필요할 테니까요.